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5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직전에 저희가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세 번째 추진 과제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인성교육 시행하는 것이 세 번째 추진 과제로 나와 있었는데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의 다양한 정책들, 특히 기초기본 학력, 또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활동이 학교 교육만의 책임으로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과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채널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바른 양육자로서 학부모님들께서 생활교육이나 기본생활 습관 형성의 가장 출발점인 가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또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학부모가 아니라 학부모 시민으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또 교육 활동을 함께 만들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문화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학부모들이 교육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정책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선생님들과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일로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는 메일이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그래 꼭 필요한 학부모 교육,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봐야 될 공문이 계속 산적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안내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행정역량 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행정역량과로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원역량과, 행정역량과, 디지털 인재국에 있는데 아마 내용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이 부서 명칭은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025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 요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각 정책 부서에서 바쁜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공문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쪽에 요약지를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약서만 잘 살펴봐도 공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요약 부분만 들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추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협력적 성장을 도모한다. 자율성과 책무성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이 자율성과 책무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을 반영해서 이런 교육정책과 관련된 결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함께 만들고 책임지도록 권한을 이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책무성은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함께하고 그러한 정책이 학교 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추진 기본 계획에서의 책무성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이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를 한 만큼 뭐도 줘야겠습니까?
책임도 져야겠죠. 그래서 학교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부모가 민원의 대상으로 어, 머무르면 안 되고 이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을 통해서 자녀 이해 및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한다.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와 닿았어요. 이제 대부분 그 가정들이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고 또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적기에 해야 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저희들이 금쪽이라고 부르는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부적응하거나 학, 선생님들의 수업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의 교육적인 변화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와 협력적인 소통 관계를 토대로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변화할 수 있도록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학부모와 또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 간에 이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또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 학교급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 또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 봤던 교육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치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린이처럼 해주길 바라는 부분도 또 있고 초등학교로 갔는데 유치원처럼 해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 또 중학교에 왔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상태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학부모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러한 변화의 지점들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을 분명히 학부모님께 심어주고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학부모 교육을 뒤에도 나오지만 어디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과 관련된 실행을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학부모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도록 지금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것, 즉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일체 과정, 그리고 생활 지도, 이 두 가지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행정 업무가 있고 거기에 학부모 교육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학부모 교육이 가정통신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고 그것이 학부모님들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주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여기도 현장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현장 중심이 학교를 이야기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업무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추진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3단계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교 중심 학부모 교육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학부모 소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 중심의 학부모 교육 지원이 첫 번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지만 지금 학부모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 중에서는 학교가 제일 밀접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과제로 이 학교 중심의 학부모 교육 지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학부모 지원센터가 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게 될 텐데 각 기관들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학교 중심 학부모 교육 지원에서는 어떤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정책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거를 학교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학부모 교육 정책 참여 추진 계획을 지금 기획한 본청 수준, 경기도 교육청 수준의 이 학부모 교육 정책 협의체가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산하, 조금 더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지원청 단위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도 이런 정책 협의체는 아니지만 학부모회와 학교교육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의견을 대표님이 지원청에 전하고 각 지원청의 대표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전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한 본청 차원의 정책 협의체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이러면서 실제 학부모 교육에 교육 참여에 필요한 것들, 또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기획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지금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고 경기도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를 해서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필요하게 가공하고 가공된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대면 연수를 토대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도 필요하지만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알림이를 토대로 자료를 배포하고 URL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겠죠. 또 이외에 요즘 경기도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에 바로 발송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님께 바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죠.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학부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또 필요하다면 학부모가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 강사를 양성해서 인력풀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서 이러한 강사를 필요로 할 때 인력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부모 교육 내실화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학교 단위에서 또 지역청 단위에서 학부모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을 할 텐데 그때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들, 긍정적인 변화가 있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지역, 또 경기도 내에 있는 2,5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이런 우수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추진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 중심 학부모 교육이라는 정책 타이틀을 마련했지만 학교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학교가 좀 편안하고 전문적인 학부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맞춤형 학부모 교육 강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 방안, 기반을 구축했다면 이제 실제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학부모 교육을 토대로 학부모님께서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야 되겠죠.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조성한다.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지원청 단위에서 학기별로 1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시행했었고 본청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분기별로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님은 굉장히 일부죠. 왜냐하면 2,500개 학교에서 한 명씩만 가도 2,500명입니다. 근데 2,500명을 오프라인으로 수용해서 교육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각 학교에 한 명씩만 교육해 가지고는 이 교육적인 효과나 학부모님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 또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들의 수요가 없느냐? 또 그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께서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이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학부모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상단에 학부모 교육을 누르면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교육 이 활동 내역들이 쭉 뜨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학부모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는 형태로 제공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직전에 살펴보았던 경기도 온라인 학교 이제 플랫폼이 이제 구축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탑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원패스를 토대로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어머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또 반대로 학교에서 반드시 의무로 시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다. 그러면 1년에 1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그러면 학기별로 1시간씩 이렇게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교육들을 여기에 탑재해서 학부모 의무교육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학생의 인성, 또 생활지도, 학력, 뭐 기초 기본, 뭐 아니면 관계 형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탑재를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언제든지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성과 보고회 그리고 경기교육 주요정책 심층 토론회
등에서 보면 여전히 경기교육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책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인 지원청의 업무 담당자까지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지만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낮았다.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작년, 올해 굉장히 핵심적으로 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공교육의 외연 확장을 토대로 경기 온라인 학교 그리고 경기 공유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학생들의 참여를 어, 유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토론회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 정책 홍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주요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행정역량과에서도 학부모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두 번째가 이러한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로 담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녀의 성장 단계별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학교급이 바뀔 때는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학교급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있다 보니까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 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대입이라든가 진로가 심화될 수 있는 거고, 또 초등학교의 기본 생활 습관이었다면, 기초 생활 습관이었다면 이제 중학교가 되면 기본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안내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서 그 교육감님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도 학부모님들의 교육을 좀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이미 편성이 되었지만 학부모 교육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본법이라든가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된 개정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을 토대로 해서 의무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부모 소통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학부모 지원센터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경기학부모 지원센터에 누리집을 개편하고 있는 상태라 상담 창구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학부모 상담 및 연계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이제 뭐 법령에 의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또 네 번째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학교 학부모회를 운영한다. 결국 이게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회 회원들을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들이 또 마련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기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요약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학부모 교육은 다른 것보다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모나지 않게 또 학교 교육 활동에 잘 적응하고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토대로 학부모님께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정의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저는 크게 드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학부모 교육 참여 정책 추진 세부 내용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